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키우며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는 전화셨는데 저는 그럴 돈 없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제 행동이 너무 싸가지 없고 가차 없다고요. 하지만 과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과 발언들을 생각하면 제가 왜 이렇게 모질게 나오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머님 때문에 마음 상해서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결국 이혼은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더는 연락하지도 왕래하지도 않는 걸로 정리를 했지만요. 제가 무슨 이유로 시댁과 인연을 끊은 건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착하고 수더분한 남자가 이상형인데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행복하게 잘 만나왔죠. 저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랑 남동생, 저 이렇게 세 식구인데요. 남동생은 직업군인이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혼자 살아서 저랑 엄마랑 둘이서만 살았죠. 엄마는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일을 하세요. 일도 하시면서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셨을 텐데 정말 열심히 사셨죠. 엄마에게는 저랑 둘이 살고 있는 집 한 채 말고 집이 한 채 더 있으신데요. 저희 가족이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인데 연식이 상당히 오래된 26평형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곳은 현재 세를 주셨고요. 저희 집은 여유가 넘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랑 저 둘 다 일하고 있고 엄마에겐 자가도 2채나 있어서 그리 빠듯하고 어려운 형편은 아닙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집 담보로 5천만 원 대출받아서 도와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잘 만나오고 있던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인사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엄마에 대해서 먼저 언지를 주었습니다. 자기 엄마긴 하지만 좀 속물적이고 돈을 엄청 좋아하신다. 매사의 모든 말에 돈돈거리시는데 너무 놀라지는 말아라 라고요. 저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오히려 솔직하신 것 같다고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뵈니 남편이 왜 미리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인사드리러 간 첫날도 제가 아니라 제 손에 들린 선물부터 살피셨어요. 제가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저희 엄마가 과일하고 고기하고 이것저것 선물을 사서 보내주셨거든요. 첫인사 드리는 건데 잘 보이라고요. 어머님은 저보다는 제 손에 들린 선물만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뭐냐고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예비 장모님이 일부러 챙겨주신 거다 하는데도 그건 듣지도 않고 선물부터 열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포장지만 비싸고 내용물은 돈값 못하는 것 같다면서 궁시렁대셨죠. 선물을 드린 건데 저렇게 말하셔서 놀랐는데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일부러 신경 써서 사주신 건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시고 물건만 살피셨어요. 저희 엄마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던가 하는 인사는 전혀 없었죠. 그리고 그 후 제가 자리에 앉아 인사를 드렸는데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네.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뜸 한숨을 쉬며 혼잣말로 아휴 예전부터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자는 상대하는 게 아니랬는데 라는 겁니다. 네? 아니 원래 백화점 같은 데서 일하는 여자들이 보는 눈만 높아져서 허영심 많다는 말이 있거든. 그런 말 들어봤지? 그 말에 기분도 상하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어색하게 웃었고 남편이 허둥지둥했죠.
아, 엄마, 면전에 대고 뭔 소리를 하세요? 보니까 가방 그런 것도 비싼 거 아니야? 이거요? 이거 세일할 때 10만 원 주고 산 건데. 버는 월급은 얼마나 돼? 라고 월급을 대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편이 말리는데도 어머님은 가만 있으라고 화를 내셨죠. 저는 월급을 말했더니 뭐 나쁘지는 않네. 오래 일했나 봐. 네.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돈 많은 사람들 손님으로 드나든다고 그런 거에 덩달아서 쫓아가면 안 된다. 일은 열심히 하되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 생각해야 된다고. 돈은 개같이 벌고 번 돈은 꽉 쥐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라는데 어머님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진짜 특이하시구나 싶더라고요. 인사드리러 온 예비 며느리에게 저런 얘기를 하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엄마랑만 살고 있다고 하니 약간 표정이 굳으시더니 어머님 일은 하시느냐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장모 걷어먹여야 되는 건 아니냐, 그것부터 물으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엄마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시니 기분이 확 불쾌해졌습니다. 저는 엄마도 계속 일하시고 노후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노후 준비는 뭐가 되어 있느냐 또 물어보셔서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자가이고 전세로 준 집이 한 채 더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 눈이 반짝이시더라고요. 아휴, 어머님이 재산이 많으시네. 그럼 전세로 준 집은 어디? 저는 동네와 아파트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실망한 표정으로 거기 어딘 줄 아는데 진짜 오래되고 아파트 값도 별로 안 비싸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거 잊지도 않으시면서 저희 집 재산을 깎아내리니 너무 황당했죠. 어쨌든 어머님은 결혼해서도 아껴 살라, 알뜰하게 살아라 등등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끼라고 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날 점심으로 어머님 댁에서 국수를 얻어먹었습니다. 결혼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국수는 너무 심하지 않나요? 남편도 민망해했었죠. 저희 집에 올 때는 저희 엄마가 예비사에 온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대접해줬는데 저는 국수 한 그릇에 김치 얻어먹고 왔으니까요. 솔직히 현타도 왔고 이 결혼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 자체는 너무 좋았지만 집안 분위기나 시어머니의 성격도 무시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나서서 자기 엄마가 무례하게 했다면 사과한다고도 했고 또 시댁하고 그렇게 왕래 많이 안 하고 지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우리 엄마가 말을 좀 저렇게 하시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원래 저러신 분이야. 나한테도 저렇게 하셔. 우리 형 있잖아. 형은 장남이라고 껌뻑 죽으시는데 형 빼고 나머지 사람한테는 다 저러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줘.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지원과 애정은 다 아주버님 독차지였더라고요. 남편은 둘째라서 별로 관심도 못 받았고 지원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학교도 내내 아르바이트하며 본인이 용돈 벌고 등록금도 반 보태면서 다닐 정도로요. 반면 아주버님은 사교육도 엄청 받고 어학연수 보내주고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여력 안에선 다 투자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큰아들에게 투자했음에도 결론적으로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비슷한 연봉과 조건의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요. 하여튼 어머님이 좀 걸리긴 했지만 남편 보고 결혼하는 거지 어머님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니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시댁에서 따로 지원받은 건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그때까지도 결혼을 안 한 미혼이었는데 어머님이 갖고 계신 재산은 아주버님 결혼할 때 주겠다고 하셨답니다. 하여튼 시댁에서 지원받은 것도 없었기에 저는 친정엄마에게도 지원해 주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가 모은 돈 합치고 대출받아서 집을 마련했고 결혼 생활도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하고 보니 어머님은 제 생각 이상으로 돈돈거리시는 게 심하더라고요. 아껴야 잘 산다, 과소비하지 말라는 소리를 늘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물건을 사도 무조건 싼 거, 제일 싼 것만 사셨죠. 제품의 질이라던가 성분 같은 건 관심 없으셨고 그저 제일 싼 게 최고다는 주의셨어요. 어머님 혼자서 그렇게 하시는 거면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잔소리를 저희한테도 퍼부으셨습니다.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이건 얼마냐, 이건 왜 샀냐 등등 하나부터 10까지 트집 잡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신혼집이니까 예쁘게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꾸미고 올려놨는데 실용적이지도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걸 왜 샀느냐 그러시고 물건 하나하나 이건 얼마냐, 더 싼 거 있는데 왜 비싼 돈 주고 이런 걸 사느냐 등등 트집을 잡으셨죠. 저보고 백화점 다녀서 눈만 쓸데없이 높다고 나무라시면서요. 더 비싼 돈 주고 품질 좋은 거, 오래 쓸 수 있는 거 고르는 게 멀리 보면 더 좋은 건데도 어머님은 당장 쓰는 돈 1,000원, 2,000원에 목숨을 거는 느낌이셨습니다. 모시러 식사를 하러 나가도 비싸네, 아깝네 그러시고 아예 사장님더러 이 식당은 음식이 비싸다는 소리까지 하셔서 저희가 식겁해서 모시고 나올 때도 많았죠. 저희에게 생신이나 기념일날 선물도 주지 말라고 하세요. 선물 말고 그냥 현금으로 주라고요. 그렇다 보니 나중에는 저희 집 오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장식품 같은 것도 좀 치우고 트집 잡으실 만한 건 다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년 뒤 아이를 가졌는데 어머님은 임신해서 축하한다는 말보다 제가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지 않느냐고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저는 유급 육아휴직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마음을 놓으시고요. 첫째 아들만 우쭈쭈 하신다고 둘째 아들은 별로 생각도 안 하시면서도 둘째 아들에게서 돈 나가는 건 엄청 염려하시더라고요. 마치 자기 돈 나가는 것처럼요. 하여튼 저는 그 후 아이를 낳았는데 보통 시댁에서 아이 낳으면 조리원비를 내주거나 고생했다고 용돈이라도 좀 주시지 않나요? 그런 것도 일절 없으시고 선물도 없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뭘 안 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싫은 건 자꾸 남이 갖다 버린 육아용품을 집으로 들고 오세요. 재활용품장에서 누가 멀쩡한 걸 버렸다면서 보행기나 유모차 같은 육아용품을 막 주워오시는데 멀쩡하긴 뭐가 멀쩡한가요? 낡아 빠지고 더럽고. 저는 이런 거 안 쓴다고 하는데 다 닦았으면 되는데 헛돈 쓴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잠깐 쓰는 건데 뭐하러 새 거 사느냐고요. 하여튼 그런 일로도 어머님과 실랑이가 많았고 가끔은 너무 짜증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어머님이 스스로 아끼시는 건 다 이해하겠는데 그 생활 양식을 자꾸 저희한테도 강요하고 잔소리하시고 비난하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낸 건 남편이 나름 처신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본인이 나서서 싫다고 거절하거나 하지 마시라고 하거나 하여튼 총대 메고 나섰어요. 어머님은 저희 남편이 뭐라고 하든 곧잘 무시하셨지만 어쨌든 저희 남편은 나름 열심히 방어를 했고 저한테도 늘 미안하다, 우리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 많다며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나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 저도 참고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론 평생 돈 아껴가며 알뜰살뜰 살아오신 분이니 어머님을 이해하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시댁은 어머님 혼자 사시는 20평 아파트였는데 어머님에게 재산이라고는 딱 그거 하나 있으신 줄 알았거든요. 따로 일도 안 하셨고요. 그렇다 보니 저렇게 아끼시는가 보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 따로 갖고 계신 현금이 꽤 되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넘기신 재산을 그대로 갖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적지 않은데도 아들 결혼하고 손주 낳는 데는 한 푼도 안 보태신 거지만요. 물론 그 돈으로 어머님 노후자금 쓴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요. 하지만 저희더러 당신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라면서
나중에 어디 요양병원 같은 데 보내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시청 앞에서 플랜카드 들고 서 있을 거라고 경고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더 거동이 힘들거나 생활이 불편해지면 우리가 모셔야 된다고 강조하시면서요. 자식으로서도 아주버님이 받았으면 더 받았는데 정작 아주버님보다는 저희 남편과 저에게 바라시는 게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제가 유일한 며느리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저한테 자꾸 아주버님 소개해줄 친구 없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저같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자 말고 선생님이나 은행원 같은 친구 없느냐고 꼭 말하시고요. 저 같은 여자 말고라고 콕 집어 말하시는데 그런 말 하실 때마다 속으로 진짜 예의도 없으시구나, 상대방 기분은 생각조차 안 하고 말하시는구나 싶어서 얼마나 정 떨어지고 기분이 상하던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버님 생신이라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어머님이 또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 소개해줄 지인 없느냐고요. 저는 또 곤란한 기분으로 시집 갈 친구는 다 갔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공무원이나 선생님인 친구는 없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주버님이 갑자기 나서서 어머님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여자친구 있으니까 어디 가서 선자리 알아보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주버님이 갑자기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 어머님도 남편도 저도 다 놀랐죠. 여자친구? 네가 언제 여자친구가 생겼어? 몇 개월 됐어. 어머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결혼도 할 거야? 어떤 여잔데? 뭐 하는 여자야? 아주버님 말로는 결혼할 여자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데리고 온다고 했고요. 어머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큰아들이 결혼 안 하고 있어서 내내 걸려하셨는데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내친 김에 약속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약속 당일날이 되었죠. 저희 부부와 어머님, 아주버님은 한 식당에서 그 여자친구분을 기다리는데 식당 유리창 너머가 주차장이었거든요. 그 주차장으로 외제차 한 대가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버님의 여자친구분이 내리신 겁니다. 외제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저희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저희도 인사를 했고 어머님은 특히나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분은 옷도 비싸 보이는 착장에 가방도 명품이고 딱 봐도 겉모습이 화려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성격이 몹시 싹싹하고 인상도 좋으셨어요. 어머님은 싱글벙글 하셨죠. 첫째 아들이 며느리감 데리고 온 것도 좋지만 예비 형님이 딱 봐도 돈이 좀 있어 보이니 더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고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회사는 말 그대로 취미로 다닌답니다. 왜냐면 부업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부업인데 월급보다도 쏠쏠한가 싶어서 놀랐는데 예비 형님은 신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가상화폐 관련한 거여서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가상화폐나 코인 관련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어서 대강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형님은 그 돈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보여지는 것에도 그래 보였습니다. 딱 봐도 옷차림이나 차도 비싸 보였으니까요. 저는 뭔지 잘 모르는 분야지만 그냥 능력이 좋으시구나 하고 말았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그런 형님에게 홀딱 빠지신 듯 했습니다. 제가 첫인사 드리러 갔을 때 제가 들고 간 선물부터 뒤져보시고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과는 아예 다르게 예비 형님을 대하시더라고요. 저와는 달리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내 밝은 모습으로 다정하게 대하시던데 우리 어머님에게 저런 모습도 있구나 싶어서 놀랍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저랑 대하는 게 너무 다르니 섭섭하기도 했죠. 하여튼 그렇게 예비 형님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혼식은 1년 정도 뒤에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은 거의 반동거식으로 이미 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미 첫째 며느리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죠. 예비 형님은 어머님에게도 스스럼 없이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에게 참 싹싹하게 잘 하는구나 싶기도 하면서 어머님을 저렇게 잘 챙겨주니 제 역할이 덜해지는 것 같아 좋기도 했어요. 나중에 보니 어머님은 예비 형님 따라서 사업 설명회도 가고 모임도 가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예비 형님과 잘 지내시니 좋았는데 나중에는 좀 걱정도 되는 겁니다. 좀 찝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머님 저렇게 예비 형님 따라다니셔도 되는 거냐고 남편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왠지 어머님까지 덩달아서 갖고 있는 돈을 예비 형님이 한다던 부업에 투자할 것 같기도 해서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 일은 없을 거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형수님 따라다니는 게 재밌으셔서 다니시는 것 뿐이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돈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깐깐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에 그 걱정은 그냥 제 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형님과 어울려 한창 다니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희 엄마가 뇌 질환으로 긴급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평소 이명이 좀 있으셨고 두통이 심하셨는데 그냥 참으셨고 가까운 이비인후과 정도만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문제가 큰 것 같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으셨던 거죠. 그렇게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도 꽤 많이 나왔죠. 엄마가 그때 사정이 있으셔서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으시다고 했고 제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저희 들고 있던 예금을 깨서 어머님 수술비를 내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고맙다고 보험금 받게 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당장의 큰돈이 저희 남편에게서 나가니까 싫어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보험금 받으면 바로 돌려준다고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셨죠. 그런데 나중에 보험 약관을 확인해 봤는데 저희 엄마 질환이 좀 특수한 질환이어서 보험 청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엄마도 당연히 보험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당황하셨죠. 저희 남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 수술비로 쓴 건데 굳이 돌려주실 필요 없다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무슨 소리냐고 조만간 돈 나올 때가 있으니 그때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극구 거절했죠. 보내신다고 해도 돌려보낼 거니까 보내지 마시라고 하면서요. 엄마는 저희 남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맙다고 감동하시면서 저희 남편이 곧 오래된 차를 바꿀 생각인데 차 바꿀 때 돈을 좀 보태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어머님이 다 알게 되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에게는 장모님에게 수술비 다 받았다고 거짓말했는데 어쩌다 보니 어머님이 사실을 다 알게 되신 거죠. 당연히 어머님 그거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걸 왜 안 돌려받느냐고 생난리를 피셨어요.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그 얘긴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단호하게 나오니 어머님은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침 엄마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받자마자 아니 니네 엄마는 웃긴다. 사이도는 돈이 아니야. 힘들게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그렇게 낼름하시면 안 되지. 그 말에 저도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어머니 낼름하셨다니요. 저희 엄마가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주원 씨가 극구 거절했고요. 그래서 주원 씨 곧 차 바꿀 때 엄마가 돈 보태주신다고 했어요. 아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차 언제 바꿀지 정확하게 정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런 공수표 안 믿는다. 그냥 수술비 계산해서 당장 돌려주시라 그래. 하는데 너무 정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님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엄밀히 그 돈이 남편만의 돈도 아닙니다. 부부 예금이었기 때문에 제 돈이랑 반반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남편 돈으로 어머님한테 드린 것 마냥 뭐라고 하시는데 너무 질리더라고요. 더 길게 말하기도 힘들어서 알겠다고 했죠. 알겠습니다. 참 니네 엄마도 염치도 없다. 사이가 내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알아서 돌려줘야지. 뻔히 알면서 모른 척은. 그 말에 저도 확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엄마도 있는데 들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가서 통화하면서 따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금 알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가 계속 보낸다고 하는 거 남편이 됐다고, 보내시면 다시 돌려보낼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차 사면 일부 보태주신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그거 주원 씨만의 돈도 아닙니다. 반은 제 거예요. 돈이 누구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가 좋은 마음으로 수술비 내줬으면 나중에 말 안 해도 알아서 돌려줘야지. 그걸 주지 말란다고 가만히 있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 아니, 주원 씨가 안 받겠다고 했고. 됐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정확히 계산해서 반은 제 돈이니까 반은 주원 씨한테 보내라고 할게요. 그럼 됐죠? 아니지. 너 계산이 웃긴다. 네가 주원이랑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의 돈이고 다 받아야지 왜 반만 받아. 네 돈이라고 해서 그게 다 네 돈이 아니야. 얘가 아주 이상한 애네. 니네 친정이라고 돈 그렇게 퍼주고 그러는 거 아니다.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친정에 퍼주긴 뭘 퍼줘요? 네가 지금 하는 말이 그거잖아. 반은 네 거니까 니네 엄마 주겠다고. 네가 은근슬쩍 부부 돈으로 니네 친정만 챙기겠다는 거잖아. 어머니, 어머님하고 저희 엄마한테 뭐 해드릴 때 늘 공평하게 해드렸고 딱히 저희 엄마한테 더 해드린 것도 없지만요. 설령 그렇다고 한들 딸이 엄마 챙기는 게 문제가 되나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지. 너 결혼 약속할 때 뭐라 그랬어? 니네 엄마 알아서 돈도 있고 노후자금 다 있으니까 떨어 돈 들어갈 일 없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수술비 당장 급한 거 드린 거잖아요. 아, 어쨌든 네 얘기가 다르잖아. 내가 이래서 이혼 같은 거 안 하고 평범한 집으로 장가 보내려고 한 거야. 이것 봐라. 급한 일 생기니까 단박에 우리 아들한테 기대는 거잖아. 하면서 저희 엄마 이혼까지 들먹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뭘 한다고 함부로 말하세요? 저희 엄마도 이혼 쉽게 결정한 거 아니고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실 이유 없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서 돈 돌려준다는데 어머님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비교가 돼서 그런다, 비교가. 너는 내 아들 돈 빼먹는 귀신이고 큰애는 돈 물어오는 귀인이야, 내 보기엔. 네? 참나.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너 지금 내 말에 비웃었니? 돈 빼먹는 귀신이라뇨. 어머님 말 다 하셨어요? 누가 보면 저나 저희 엄마한테 돈이라도 꽤 들어간 줄 알겠어요. 그것도 어머님 돈이 저희 친정으로 꽤나 들어간 줄 알겠다고요. 세상에, 말하는 꼬라지 봐라. 너 어디서 그렇게 배워먹었어? 친정에서 그렇게 배워먹었어? 그만 좀 하시죠. 저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 들을 이유 없습니다. 형님은 돈 물어오는 귀인이라고요. 그렇게 형님이 너무 좋으시면 형님만 며느리 삼아서 사세요. 마음에 안 드는 저는 어머님 며느리에서 빠져들 테니까.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니까 엄마도 놀라셨고 혹시 내 수술비 때문에 그런 거냐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막말하고 예의도 없는 어머님한테 나도 너무 질렸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하셨나 본데 남편이 오히려 어머님에게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왜 그러시냐고 한바탕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어머님하고도 한바탕 싸우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 저러시는 거 못 참겠다고 했습니다. 잔소리 퍼붓고 돈 쓰는 거에 입대고 나 무시하고 그런 것보다 우리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시는 거 진짜 못 참겠다고요. 우리 엄마 오랜 고민 끝에 이혼하셨고 그 후에 나 키우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또 정직하게 열심히 사신 분이다. 어머님에게 그런 얘기 들을 이유 없다고.
며느리라고 무조건 시어머니 막말 참아야 될 이유 없고 나는 더 이상 어머님 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게 싫다면 당신하고도 갈라설 생각까지 할 거라고요. 어머님 입으로도 첫째 며느리가 최고고 둘째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필요 없는 둘째 며느리는 빠져주는 게 맞겠죠.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도 일단 엄마랑은 시간을 좀 갖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정쩡하게 나오거나 어머님 편만 들어서 저한테 사과하라거나 했으면 저는 진지하게 이혼까지도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이었고 결혼했으니 결혼한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님과 더 이상 안 보고 지내게 되었고 남편만 시댁으로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이 제 욕을 했던 모양인데 자꾸 내 욕하면 앞으로 자기도 안 오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결혼하더니 지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한테 저런 식으로 나온다며 오지 말라고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어차피 큰아들 큰며느리가 있다며 걔네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남편도 오랫동안 어머님에게 쌓였던 서러움이 폭발한 것 같고 그 후로 남편도 시댁에는 거의 안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안 와도 별로 신경 안 쓰셨어요. 아주버님이나 큰 며느리가 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죠. 그렇게 어머님과 왕래를 끊고 1년 정도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남편 퇴근하면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어머님 댁에 가봐야 된다고 밥 먼저 먹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갑자기 어머님한테 갔을까 싶어서 신경이 내내 쓰였죠. 그렇게 남편이 밤에 집에 돌아왔고 저는 어머님에게 무슨 일 있느냐, 왜 급하게 갔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푹 내쉬며 한다는 말이 엄마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사기라니?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 형수한테. 아니, 형수라고 부르기도 싫다 그 여자. 형님? 저는 이게 다 뭔 소린가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려주는 얘기에 몹시 놀라게 되었죠. 남편도 저도 시댁과는 1년 넘게 왕래를 안 하고 살아서 자세한 내막은 몰랐는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의 염려대로 어머님은 형님과 어울려 다니다가 결국 갖고 계시던 돈을 모조리 투자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블록체인이니 코인이니 그게 뭔 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형님이 자기만 믿고 돈 넣어두면 어지간한 투자 상품보다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장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머님도 결국 형님의 말도 듣고 다른 사업자들도 만나보고 하다가 어머님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돈을 투자하셨대요. 초반에는 이득을 좀 보기도 하셨나 본데 그렇다 보니 더 큰 돈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주변 지인분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셨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은 사기 비스무리했던 건지 아니면 하락세를 타셨던 건지 이익은커녕 손해가 엄청났던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파혼을 했대요. 형님은 더 이상 파혼했으니 어머님 투자건에 대해선 내 할 바 아니다라고 잠수를 탔고 어머님은 내 돈 내놓으라고 생난리를 치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한 거니 따져 물을 수도 없었대요. 제일 큰 문제는 어머님이 주변 지인분들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는데 약속했던 돈을 안 돌려주니 어머님 상대로 고소하니 어쩌니 하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었던 거죠. 어머님이 자기는 어쩌냐며 이 나이에 감옥 가야 되느냐며 저희 남편에게 전화했던 거고 자기 돈은 둘째치고 친구에게 빌린 돈은 좀 빌려달라 그랬던 거죠. 남편은 우리한테 무슨 돈이 있느냐고 돈이 없다고 그랬대요. 왜 그런 데다 투자를 하느냐고 뭐라고 했고요. 어머님은 그년한테 깜빡 속은 것 같다고 애초에 사기꾼 같은 년이었다고 돈 물어다주는 귀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우셨대요. 남편은 그렇게 시댁에 다녀와서 엄마 상황이 영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왕래 안 하고 지낸다 해도 엄마인데 당연히 걱정도 되고 많이 힘들어하죠. 듣는 저도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되나 싶다가도 한편으론 저희 엄마 수술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또 한편으론 별로 어머님을 돕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본다고 저희 엄마가 사이돈 거저먹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셔놓고 정작 어머님 본인은 사기당해서 생돈 날리게 생겼는데요. 남편 말 맞다나 저희가 진짜 돈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머님의 과거 발언을 생각하면 도와줘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자식으로서 도와드리고 싶어 하고요. 저는 생각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싫다고 도와드릴 돈도 마땅찮다고 거절했는데 거절을 하는 제 마음도 편하진 않았죠.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도와드려야 되는 건가 심각하게 고민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저희 엄마가 알게 되셨어요. 엄마는 전세를 줬던 아파트가 시세가 많이 올라 팔고 정리를 하게 되셔서 여유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네 차 살 때 내가 돈을 좀 보태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받던지 아니면 그 돈으로 어머님 도와드리던지 선택하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했는데 사돈이 고소당할지도 모르고 곤란한 상황인데 사위 성격에 자식으로서 그걸 외면하겠느냐고, 얼마나 엄마 걱정이 되겠느냐고, 사위가 내 수술비 흔쾌히 도와준 것처럼 엄마도 저희 남편을 도와주고 싶고 또 선택권을 주는 거라고 하셨죠. 저희 남편은 어머님 일 때문에 걱정이 내내 많았는데 저희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게다가 저한테도 엄마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텐데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저는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당신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 엄마 돈으로 어머님 고소당하는 건 막을 수 있었고 어머님도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고 진심으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전에 함부로 말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요. 어머님은 저보고 내 아들 돈 빼먹는 귀신이라고 하고 저희 엄마 무시하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엄마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그 일로 느끼신 게 많았는지 그 후론 말도 함부로 안 하시고 조심하시더라고요. 1,000원, 2,000원에 벌벌 떨며 그렇게 힘들게 돈 모으셔놓고 허무하게 돈을 날리셨던 어머님. 하지만 오히려 큰일을 겪고 나시니 사람이 180도 달라지신 것 같기도 해요. 그 일 이후로 한 번씩은 왕래하며 지내고 있는데 저에게 예전처럼 불편하게 하시거나 잔소리를 하시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엄마한테 고맙다고 잘 그러시고 저희 엄마더러 은인이라고 그러시고 또 쌈짓돈 모아서 저희 아이 장난감도 사주시고 먹을 것도 사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손주라고 해도 돈 쓰는 거 아까워서 주머니 콱 틀어주시고 계셨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많이 베푸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머님의 달라진 모습을 보니 저희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했을 때 받은 게 잘한 일이구나 싶습니다. 저희 엄마 수술비 내야 할 때 묻고 따지지도 않고 흔쾌히 돈을 내주고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남편. 누군가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베풀 때는 당장은 손해 같지만 길게 보면 본인에게 다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에 남편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어머님과의 사이도 많이 좋아졌고 잘 지내고 있으니 잘된 일 같기도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